비트코인 가격이 보름 만에 8만 6천 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최근 수일간 9만 달러 선에서 횡보했지만 일본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는 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25bp 인상 결정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긴축 전환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급 측면에서는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가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9시 백악관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은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 속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특히 연설에서 디지털 자산과 금융 혁신이 언급될 경우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SEC 규제 완화 기대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해시드 오픈 리서치가 내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김서준 대표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이브리드 금융시대의 비전 세미나에서 지금의 조정 장과는 무관하게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그 근거로 비트코인 ETF, 스테이킹 ETF, 또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를 꼽았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8배에서 최도 20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 생태계의 혁신을 탐구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크립토랩스의 정준혜입니다. 비트코인이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에 급락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와 내년 시장 급성장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변동성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크립토 시장, 오늘도 무게중심 잡아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071랩스의 딜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서지영 캐스터가 전해준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8만 6천 달러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9만 달러를 회복을 해서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8만 달러대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이 기관들, 이 매도세가 좀 폭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15일, 16일 동안 이제 있었던 하락은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과 이제 수급적인 요인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먼저 보면은 일단 파월이 25pp를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은 하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이제 관심사는 내년에 그래서 얼마나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횟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일본 금리 BOJ 금리 인상 문제까지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부담이 확실히 커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긴축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수급 면에서는 15, 16일 그 간밤 사이 고래들이 약 2만 6천 비트코인을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을 했거든요. 네. 중앙화 거래소로 넣었다는 거는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한 시그널로 풀이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9만 2천 불 지지선이 붕괴가 네. 되면서 사실 지금은 8만 5천에서 8만 6천 달러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이 지지선 테스트가 앞으로 조정장을 어떻게 펼쳐질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래들이 팔고 또 개인이 받아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이번 하락이 좀 조정 구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이제 조정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로 먼저 보면은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근접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반등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하방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은 맞거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이제 강세 신호를 보이는데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일단 가격과 매수의 힘이 엇갈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점차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로 풀이가 되고요. 15, 16일 대량 매도 이후에 실제로 고래들이 BTC를 재축적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87,00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매도 압력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흡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기관들과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물량 교체는 건강한 조정으로 풀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했던 MSTR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네. 파냐 마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총 1,645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기관들이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비트코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모습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12월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풀리고 있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조정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비트코인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산타가 돼줄지 좀 궁금한데요. 취임 1주기 연설에 가상자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 기대를 하긴 하는데 사실 약한 랠리를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다는 12월을 좀 회복하는 시간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취임 연설 때 핵심은 아마 물가나 고용이나 이런 에너지 같은 전통적인 네. 경제 상황에서 본인이 잘한 거를 좀 이렇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네. 트럼프 재단 트위터에서 얼마나 최근에 그 암호화폐나 SEC 같은 관련된 트위터를 했나 보니까 최근에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확실히 트럼프는 지금 친크립토이긴 하지만 다른 네. 곳에 이제 신경을 쓸 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뭐 시장도 매크로나 이제 유동성 그런 요인이 움직임이 더 크게 좌우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제 트럼프가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실제로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미 네. 1년 전부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호재를 쏟아냈고 선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언급을 했을 때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기대감이 좀 큰가요? 물론 기대가 크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옛날에 대선 승리 후에 크립토 캐피털 플래넷을 만들겠다 했을 때 30% 이상 뜨긴 했거든요. 네. 그 외에도 올해 기준 한 3번 정도 트럼프가 그 친암호화폐 발언을 했을 때 약 5%에서 적어도 30% 정도 올리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성이 생겼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전통 시장과 이제 관계성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더라도 폭발적인 상승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놓인 상황이 이제 기존 산업과 고용 이런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크립토를 언급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이제 까놓고 봐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관한 내용이나 또 SEC 규제 완화만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반대로 관세로 인한 보호무역 기조가 강조가 된다면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네. 말씀 다 드렸다시피 2025년 한 해는 이미 트럼프가 이제 네. 선언했던 모든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다 선반영한 패키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구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 관세를 언급하면서 무역 쪽에 이제 무역 정책이 화두가 되고 부담이 된다면 아주 큰 변동성이 있겠죠. 무역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 가격은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내수와 제조업 분야를 되게 부각하려는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블루칼라 산업 지지층을 먼저 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실망의 매물이 나왔을 때 상황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2월이니까 강한 산타 랠리를 좀 원했는데 약한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 하락 이슈와 트럼프 취임 1주기 연설 전망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파운더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입이라는 프로젝트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이 코니. 안녕하세요. 저는 코니, 가입 윗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I come from a traditional finance background. I began my career in investment banking, doing credit research, equity research, and private equity before entering the crypto space. The reason why I started Gaib was because I saw a fundamental gap between AI and Web3. Just as coal is the physical commodity of the industrial age, enterprise-grade GPUs like NVIDIA's H200s, B200s are the commodities of the AI era. GPUs provide computation power, which trains and runs AI. AI is the brain, then GPU is the heart, and compute is the blood that keeps the brain alive. Yet, despite being the most valuable asset of our era, there's no open market for these AI infrastructure assets. We have a market for gold, for oil, even oranges. But ironically, we don't have one for the most valuable assets that empower the AI economy. As Vitalik mentioned, we need to break the DeFi Ouroboros, the cycle of use that come from nothing except for new token emission and inflation. AI infrastructure is the perfect solution. That was the motivation behind Gaib. We have very deep AI industry roots. My co-founders and I come from AI, cloud computing, blockchain, and finance. This gives us unique access to institutional-grade GPUs, NVIDIA cloud partners, and top robotics companies that most projects simply cannot reach. It's also why we have built a multi-billion-dollar pipeline of compute and robotic assets across more than 10 countries. We have a proven infrastructure and real product market fit. At peak, we had over $200 million in terms of committed capital, and we work directly with the sovereign-level NVIDIA cloud partners, listed companies, best robotic companies in the industry. As we have explained, there's no market for AI infrastructure today. Gaib is here to fill the gap. We are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that aims to bring the AI economies accessible to everyone through blockchain. Today, every AI model you use, ChatGPT, Midjourney, AI assistants, all rely on extremely powerful computers. These are enterprise-grade GPUs like the H200s or B200s. They are very expensive, typically cost a few $100,000. But despite their importance, there's no investment market that's available for these assets. You cannot buy a fraction of GPU or invest directly into the compute that trains AI. You can only buy NVIDIA stock, which is indirect. But Gaib changes that. We created the AI dollar. It's a digital asset backed by real AI infrastructure, GPUs, data centers, compute, robotics hardware. When these infrastructures are being financed and deployed, they generate revenue from AI workloads. And these real revenue will then flow back to the digital asset holders. The easiest way to understand that is, if AI is like a gold rush, everyone is trying to dig for gold. Gaib is giving people access to the shuffle business, the infrastructure that everyone needs. Our long-term vision is to become the economic layer for global AI infrastructure. We want the entire AI supply chain, compute, robotics, and eventually energy, to be tokenized, traded, and used to generate real on-chain rewards at scale. We were the first to tokenize GPUs and launched a synthetic dollar backed by AI infrastructure. Now, we have expanded into robotics, becoming the first to bring real embodied AI robots on-chain.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believe that the next wave of AI innovation is physical. For the past decades, AI has focused on the brain, models, software, and virtual intelligence. The next chapter is giving AI a body to interact with the real world. From robotaxi to humanoid robots, embodied AI will transform every industry the same way that automobiles did. Just like compute, these robots require financing and infrastructure to scale. Robotics is the next natural pillar for us. Our roadmap is actually very simple. Grow AI dollar adoption, deploy more real-world compute and robotic assets, and expand integration so that more people can have access to it. Our goal is that in the future, when anybody think about investing directly into AI, not stocks, but the actual assets that empower AI, they will think of Gaib first. To the career committee, first, I want to say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The support from the career committee has been incredible. It is also a big reason why Gaib has come so far. Like Korea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markets.
You truly understand innovation and are always eager to recognize new technologies. Your energy motivates us to keep building and improving and get more products for you. We're committed to bring AI, real transparency, and real utility to Korea. We'll continue sharing updates and engaging more closely with the Korea community. Gaib has just started, and the AI era is only the beginning. We want Korea to be at the center of this journey with us. Thank you again. Please continue to support Gaib. 가입해주세요.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AI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입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AI 시장의 경쟁 포인트가 이제 단순히 모델이나 서비스에만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지금 AI 시장의 본질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 AI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경쟁보다 인프라의 본질이 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선진국이다 하니까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면이 맞아요. 많이 있긴 한데 네. 실제로는 전기랑 이제 컴퓨팅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GPT 같은 뭐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LLM 모델을 하나 학습시키려면 GPU가 동시에 몇만 개가 몇 달이나 길게는 몇 달 정도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GPT, LLM 모델이 배포가 됐을 때도 네. 질문을 하나씩 던질 때마다 GPU가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I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나 배포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AI 인프라를 소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와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쪽 실물 수요가 이제 앱이나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 쪽보다는 더 크다는 점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보다 인프라 쪽을 좀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프라 영역에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이런 인프라적인 대규모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GPU 한 대 가격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렇죠. 이제 AI 근본적인 접근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확률에 가깝기 때문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GPU 수백 수천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대규모 연산으로 병렬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단순 GPU 매입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데이터 센터 구축, 냉각 구축,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전기까지 더해지면은 초기 자본은 자연스럽게 수천억에서 수백억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 시장은 처음부터 사모펀드나 대형 VC, 뭐 기관들 외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낙수 효과처럼 특정 섹터에 관심을 두고 이제 2차, 3차로 누가 이제 수익을 볼까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AI 인프라에 직접 투자할 수 없으니 엔비디아에 투자하실 거고요. GPU를 맞아요. 위해서 아니면 또 반도체를 위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인 메타, 구글 이런 데 투자를 하시고 좀 더 아니면 이제 리츠 상품 이제 아마 그 데이터 센터 리츠처럼 부동산 신탁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에 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관만의 영역에서 이제 개인들도 AI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가입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I 데이터 센터나 GPU처럼 너무 비싼 자본을 개인이 끌어오기 너무 어려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조금씩 묶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개인 투자들을 이 가입은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써서 자산을 쪼개서 이제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AI 인프라 경제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블록체인상 가입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AI 인프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한데 이번에는 가입의 핵심 자산 AID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AI 달러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는 뭐가 좀 다른가요? 네, AI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 그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회계 처리를 US 달러로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매우 그를 실물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법인단에서는 이런 회계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개인이 투자한다 했을 때 뭐 당장 인보이스나 거래 명세서를 낼 때 대형 자본만 가능했던 영역이다 보니까 가입을 통해서 개인 투자를 연결해 주려는 그런 네. 취지거든요. 그래서 AI 인프라도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센터는
GPU를 사용해서 AI 모델 학습을 추론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이터 센터는 로봇을 활용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같은 AI 산업에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다르겠죠. 네. 예를 들면 GPU 같은 경우, 전자 같은 경우에는 GPU 사용 시간 대비 비용을 청구할 거고요. 후자인 뭐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량 네. 아니면은 단위나 계약 단위, 계약서 단위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처럼 어디는 얼마나 오래 썼느냐, 또 어디는 어떤 작업을 수행했느냐 이런 가치의 객관성을 통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은 이처럼 다른 AI 인프라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AI 달러, AID로 환산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개인에게. 네, 그럼 훨씬 편할 것 같네요. 네, 통일이 좀 되고. 그렇죠. 정리하자면은 이 가치를 불안정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통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서 AI 인프라 개인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고 그걸로 이제 AI 인프라 마켓에 정산이나 유동성 담당하거나 이제 역할이 이제 디파이처럼 탈중앙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네. AID가 그런 환경을 깔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인프라 형태가 달라도 어쨌든 이 하나의 공통 단위로 표준 자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금 흐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에 온체인에 있던 자금이 실물 인프라를 거쳐서 다시 온체인으로 들어오는 구조인데 제가 개인 투자자가 가입을 통해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자들은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입에 예치를 합니다. 그럼 가입은 이 예치금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GPU 인프라 아니면 로보틱스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자금을 넣습니다.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자금을 공급하면은 이 기업들은 GPU를 운영하거나 로보틱스를 운영하거나 해서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기업이 매출을 만들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그 성과 기준을 참여자에게 AID 기반으로 통해서 보상이 분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USDT를 가입에 예치를 하면 가입이 알아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분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가입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받아서 네. 이제 AI 인프라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네.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데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개념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실제 GPU와 AI 인프라 자산에 가입을 통해서 배치된 상태이고요. 네. 여러 국가의 이제 데이터 센터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투자자들 시장에 올 수 있도록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하나의 협업을 얘기하면은 엔비디아 클라우드 파트너와 이제 협업을 했는데 이건 단순한 대기업과의 마케팅적인 효과보다는 온체인 개인 투자를 위해서 많은 연산이 필요해지는 GPU잖아요. 그 네. GPU의 대표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협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제 가입이 로보틱스 토크나 프로그램 저번 네. 주에 RW 얘기 드렸는데 RW의 이게 로보틱스 토크나 프로그램도 시작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뭐 LLM, 뭐 GPT나 제미나이뿐 아니라 AI가 이제 화면 밖으로 나왔을 때 네. 이제 화면 밖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하게 되는 흐름을 미리 구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파트너십입니다. 네, 그럼 이런 구조가 기존 디파이나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좀 차별점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알트코인이나 이제 프로젝트처럼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이미 깔려 있는 거대한 GPU와 뭐 로봇 시장의 AI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실물 인프라랑 연관이 좀 되니까 안심이 되고 확실히 믿음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리스크 차원에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가입도 원금을 보장하는 그쵸. 상품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AI 인프라 역시 현재 뭐 AI 버블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운영 리스크나 기술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산업이 휘청거릴 수도 있고 물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건 GPU의 가격 변화 이게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기술의 세대 교체 같은 변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다만 이 가입이 이런 구조를 온체인에서 설계를 할 때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는 점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GPU 설비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또 담보 가치 대비 보수적인 대출 비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입을 한 문장으로 또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네, 가입은 기존의 한 문장이죠. 네. 네. 지난번에 조금 맞아요, 길었는데. 기존의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AI 인프라 투자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입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가입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유익한 분석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어떤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실지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급락 속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새로운 투자 영역인 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가입이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참여 기간은 오늘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고 참여 방법은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당첨되면 엄청난 선물들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